이번 영상에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가지 좋은 단백질 공급원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릴 생각이 근육을 만드는 그 영양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합성 외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몇 가지만 말하자면 혈액에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단백질, 면역 반응할 때 해로운 물질을 공격해서 없애는 단백질, 세포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신호 전달하는 단백질, 호르몬, 효소, 혈액응고, DNA 합성 등등 엄청 다양한 데에서 아주 별다별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인 만큼 단백질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오로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백질의 다양성을 연구한 이 논문에서 우리 몸에서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각 종류가 다른 단백질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영양분 분석에 쌓이는 이 단백질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쌓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 안에 들어가 있는 총단백질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내용은 그 음식물 안에 얼마나 다양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단백질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원래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며,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종류는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러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갖고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해 보면 구조도 기능도 다양한 온갖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다른 영양분을 사용하면 그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11가지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 9가지는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소화해서 추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면에서 음식에 단백질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단백질들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만큼 그 단백질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비율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단백질의 종류는 10,000개 이상이면 어떤 음식에 어떤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아미노산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위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다행히도 우리 몸이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다 갖고 있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소, 양, 돼지고기 등을 포함한 적색고기류, 닭이나 오리고기 등을 포함한 가금고기류, 생선, 계란, 그리고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가려서 먹거나 먹기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는 몇 가지 식물성 음식들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견과류, 호박이나 해바라기씨, 그리고 곡류나 곡물을 만든 두부나 두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 공급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건강을 최대한 챙기고 싶은 분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필수 아미노산 공급원을 조금씩 바꾸면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 음식물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굳이 바꾸면서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아까 말했던 단백질의 다양성과 크게 연관됩니다. 단백질은 워낙 다양하니까 각 음식물마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그리고 이어서 아미노산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올린 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에서
WHO의 추천에 따라 체중 1kg당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량이 적혀 있는데 편의상 이 비율로 두 번째 표에서 체중이 70kg 되는 남자의 추천 섭취량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이 표에 남은 내용은 미국 농무부의 식품 데이터 센터에 따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는 여러가지 식물성 음식물들 100g 각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닭가슴살 100g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양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닭가슴살이 우리 몸이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다 공급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로지 닭가슴살 100g만으로 70kg 된 남자가 하루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 양을 한 번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미노산에 따라 닭가슴살보다 야채를 먹으면 그 아미노산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닭가슴살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 아니었어요? 닭가슴살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 맞긴 맞는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과 음식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의 다양성 때문에 음식마다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비율도 달라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다른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나온 이 논문 결과에 따르면 같은 동물인 닭의 어떤 부위를 먹는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 비율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아까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단백질 공급원을 바꾸면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계속 여러 종류의 음식을 챙겨 먹는 게 힘들어서 그냥 한 종류의 단백질 공급원을 100g 이상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 양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서 이 표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루에 필요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들을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70kg과 50kg 체중 기준으로 정리해서 새로운 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방법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한 공급원으로만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다 받으려면 음식물에 따라 우리가 보통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중요한 다른 영양분들도 놓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대한 챙기고 싶은 분들은 식사할 때 단백질 공급원을 조금씩 바꾸면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좋고 도움이 많이 될 단백질을 포함한 생각하지도 못한 채소들이 많아서 주 단백질 공급원을 챙겨 먹으면서 어느 정도의 야채도 같이 먹으면 보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밥을 챙길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꼭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행복하게 나비처럼 말하라. 감사합니다.